Hi. What do you expect in this event? Never really enjoyed The the actual whole thing. experience, Yes. watch, and AirPods. Oh, thank you. No problem. Yeah, and the audience.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애플 유저라면 빼놓을 수 없는 1년 중에 축제죠. 새로운 애플 이벤트 올해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지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So let's get on with the show.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9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실버, 레드, 핑크 색상으로 출시되고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골드, 실버, 그래파이트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물론 루머와 다르게 에르메스 모델도 단종 없이 출시가 됩니다. You'll notice that it has the H throughout. This is the double tour, and you'll see if I unravel that it's one continuous loop. This is our twill jump, which you can see is a super soft, fine knit. 애플워치 시리즈 6 이후 모델은 사실상 기존의 성능이 동일했는데요. 올해 새로운 모델은 새로운 S9 SIP 칩의 더 빠른 성능으로 특히 GPU가 30% 향상됐습니다. 또 시리즈 9은 새롭게 4개의 코어를 갖춘 뉴럴 엔진을 탑재해 전작 대비 2배 빨라진 머신러닝 작업 처리 속도를 가집니다. 이제 시리를 애플워치 자체로 처리해서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건강 데이터에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용량 또한 이전에 32기가에서 64기가로 음악이나 녹음 등의 자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시리즈 9은 애플워치 시리즈 8보다 2배 더 밝아졌는데요. 2000니트까지 밝기로 향상이 됐습니다. 시연장의 환경이 상당히 밝았음에도 시원하게 보이는 화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향상된 머신러닝 성능을 기반으로 더블탭 제스처로 워치 전반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살짝 비전 프로의 조작 연속성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제스처를 사용하면 다양한 작업을 한 손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손쉬운 사용보다 강화된 사용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연결성 면에서는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 U2 칩이 새롭게 지원되면서 아이폰에서 에어태그를 탐색하는 것처럼 정밀 탐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팟과 사용할 때도 미디어 추천과 제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과 동일한 18시간의 수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 2도 발표되었습니다. 시리즈 9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S9 프로세서에 U2 초광대역 칩이 탑재된 변화가 핵심이고요. 새로운 더블탭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9과 동일하게 기본 용량이 64기가로 늘어나서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만족스러웠던 화면 밝기 이제 최대 3000니트까지로 정말 밝죠? 큰 화면 크기를 살린 새로운 모듈러 울트라 페이스의 활용과 더불어서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모델도 충분히 스펙적으로 불만이 없던 만큼 이전 세대 사용자들은 업그레이드 필요를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는 9월 22일 일부 국가에서 출시가 되며 국내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애플워치를 비롯해 애플 액세서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탄소 중립을 가치 전반에 실현하겠다는 애플 2030 전략을 발표하면서 모든 제품 라인에서 가죽은 파인 우분이라는 새로운 재활용 직물 소재로 대체될 예정인데요. 은은한 광택과 스웨이드 같은 부드러운 질감을 갖추고 애플워치 마그네틱 링크와 모던 버클 밴드에도 사용됩니다. 표면에 보이는 재질감부터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 15 시리즈 발표됐습니다.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블랙 색상으로 후면 유리가 매트한 질감으로 폴리싱 돼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처리가 되고 알루미늄 외장에 곡면 처리된 새로운 가장자리 느낌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니까 조약돌같이 매끈한 느낌의 포근한 컬러감이 들어서 깔끔하고 은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면에는 지난 시리즈 프로 라인에 적용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일반 라인업에도 이제 적용돼서 노치와 다른 화면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급 나누기로 인해 프로모션 120Hz가 적용되지 않아서 60Hz 스크린을 봐야 하는 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지난 세대 프로라인에 적용된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프로라인보다 한 단계 낮은 칩셋을 갖고 가는 급 나누기 전략을 이번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물론 파워업 됐습니다. 4800만 화소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고해상도 센서를 활용해 2배 줌 모드도 지원합니다. 2400만 화소 촬영을 기본 촬영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물사진 모드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진을 촬영할 때 사람을 인식해서 인물사진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저장된 심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한 후에도 초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성은 전작 시리즈와 동일한데요. 지난 시리즈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플러스 모드에 이번에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변화, 오랜 시간 사용된 라이트닝을 버리고 USB-C 포트를 탑재합니다. 하단부 포트 부분이 다소 커져 있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따로 챙겨야 됐던 불편함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데이터 전송이 이전 라이트닝과 동일한 USB 2.0 속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애플워치 시리즈 9처럼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셋을 탑재해서 보다 먼 거리에서 정밀 탐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소문대로 티타늄 재질 외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4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급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특징을 가집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느낌과 연속성이 느껴지면서 달라진 재질감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추럴 티타늄은 고급스러우면서 오묘하고 점잖은 색감과 브러쉬된 재질감의 맛이 매력적이라서 두루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 아이폰 14 프로의 무게는 206g이었죠. 새로운 15 프로의 무게는 187g으로 체감되게 가벼워졌습니다. 프로맥스도 전작의 240g에서 이제 221g으로 더 가벼워져서 저를 포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폰의 무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전면부 베젤 부분이 더 얇아져 있는데요. 다만 이전 모델보다 두께가 다소 증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성능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업계 최고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A17 프로 칩셋을 탑재해서 이전보다 고성능 코어 CPU가 최대 10% 향상됐는데, 중점적인 변화는 GPU 부분입니다. 새로운 6코어 GPU는 최대 20% 더 빨라졌고 게임 지속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최초로 하드웨어 기반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임이나 3D 처리에서 리얼한 조명 표현이 가능한데요. 소프트웨어 기반 레이트레이싱보다 4배 더 빠른 하드웨어 가속형으로 AR 앱이나 게이밍에서 강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콘솔 타이틀인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바이오하자드 리4, 또 향후 출시될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까지 iOS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었죠. A17 프로에는 AV1 디코더가 탑재되어 있어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성능 효율 면에서도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성능은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부족하다고 지적되던 램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있는지는 출시 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결성은 무선 사양 와이파이 6E를 새롭게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USB-3 사양의 USB-C 포트를 유선 연결에 사용합니다. 이전 USB2 속도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대되던 썬더볼트 고속 인터페이스까지는 탑재되지 않아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충전 편의성뿐만 아니라 외장 장치와의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초고화질의 프로레스 촬영도 4K 6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외장 드라이브 저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4800만 화소 프로로 사진을 촬영하고 맥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폰에서 바로 애플워치나 에어팟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측면 스위치 방식이 이제 새로운 액션 버튼으로 대체됩니다. 여러가지 기능을 이제 선택해서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나 손전 등 설정 화면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단축어와 연결해서 빠르게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길게 눌러보니까 또로록 하는 진동이 디테일하게 오는 점이 재밌어서 애플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카메라 시스템 역시 변화했습니다. 나노 코팅이 적용돼서 렌즈 플레어가 줄어서 야간 조명에서 개선된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더 커진 센서로 저조도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4800만 화소 고효율 촬영까지도 지원합니다. 프로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해상도 촬영할 수가 있고, 또한 메인 카메라 화각에 24mm, 28mm, 35mm 촬영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카메라 감각으로 기본 화각을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 맥스에는 차등 포인트가 생겨서 망원 렌즈에서 기존의 3배 줌이 아니라 120mm 초점거리에 해당하는 5배 광학줌을 제공합니다. 테트라 프리즘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디지털 줌과 결합해서 최대 25배 줌이 가능해서 상당히 먼 곳의 사람까지도 이렇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서럽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네요. 벌써 차세대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으로 촬영했다고 하니까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5 프로는 비전 프로를 위한 공간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초광각 카메라와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서 3D 비디오를 담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추후에 업데이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프로맥스는 128기가 모델이 사라져서 256기가부터 선택해야 되는 점에서 실질 체감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는 9월 22일부터 일부 국가에서 출시되며 국내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요거 새로운 모델 프로맥스인데 프로맥스 치고 가볍다 라는 게 일단 와닿아서 저는 원래 프로를 더 선호했었는데 프로맥스를 이번엔 사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빨리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아이폰과 함께 이제 라이트닝 커넥터 대신에 USB-C 포트 사양의 충전 케이스를 갖춘 에어팟 프로 2도 출시가 됩니다. 새 모델은 IP54 등급의 방진 사양에 기본 성능 사양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전 프로와 함께 쓸 때 H2 칩의 연결성으로 초저지연 20비트 48kHz 고음질 무손실 오디오를 드디어 지원하게 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아이클라우드 요금제가 확장됩니다. 기존의 2테라 이외에 6테라와 12테라까지의 요금제로 기존처럼 가족 공유로 6명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내서라도 용량을 확장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국 출시되는 대로 빨리 또 리뷰 이어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에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